지금 너무 맛있어. 무섭다. 네, 14? Yeah. No kidding. Is she going for a title? Oh my gosh. You'll do it. You'll do it. I believe in you. Right there, 9.63. Woo! That's awesome.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찌양 협박 논란의 시작은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찌양에 대해서 이 갈취,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는 그런 협박을 모의하는 녹취록,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찌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구제역은 일반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시켜 억울함을 구제해준다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버고요. 주작 감별사는 온라인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두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또 카라큘라는 각종 범죄 사건들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온 것으로 유명한데 지난해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이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통화 내역으로 보이는 녹취 속에서는요. 이들이 찌양의 과거 이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거 터뜨리면 찌양 은퇴해야 한다. 이걸 덮어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이런 대화와 함께 현찰로 2억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옵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찌양 측과 실제로 접촉하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었는데요.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측은 구제역이 찌양 소속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5,5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녹취 속 구제역은 주작감별사에게 1,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녹취에서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찌양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식의 말을 건네는 대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카라큘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구제역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어떤 인물이 그 콘텐츠 상에서 일종의 뭐랄까 가명을 쓴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생소한 분들도 지금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큰 파장이니까요. 당사자인 찌양이 직접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찌양이 공개한 내용 자체가 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생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만한 내용을 폭로한 겁니다. 네, 찌양이 이제 어제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서 해명 방송을 했는데 아까 저 위에 그 녹취록에서 찌양의 과거가 일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은 전 남친이자 이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왔고 이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였음을 고백을 한 건데요. 관련해 이 찌양 측 변호인도 찌양이 4년여간 유튜브 수익 40억 원 정도를 이 A씨로부터 갈취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A씨를 상대로 과거 형사 고소를 했지만 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이 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찌양과 변호인 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막 그래서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음성 파일 3,800개의 사진에 포렌식 자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피해 사실이었고 찌양님이 못 받았던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형사 일단 결과는요. 대략 들으셨겠지만 뭐 안타깝게도 불송치가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다만 찌양 측 변호인은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일명 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는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유튜버들이 과거 찌양 사건의 뭐 당사자도 아닌데다가 또 해당 유튜브 채널이 밝힌 이 일부 표현들이
사실관계랑 다르게 일방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찌양에 대한 갈취 협박을 공모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줄줄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유튜버 구재혁은 어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자신은 찌양의 이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라큘라도 녹취록을 공개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조작된 녹취록으로 대중에게 배포했다며 찌양의 과거 이력도 찌양의 해명 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통화 녹취록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자신은 구재혁에게 찌양과 관련해서 저격성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래커 유튜버들은요, 이 사회정의 구현이다 이런 명목을 내세워서 논란이 되는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사건이 터지면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널에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당연히 일부 대중들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런데 이 같은 이제 협박 의혹 사건이 터지니까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들이 그동안 정의로운 척하면서 돈을 벌었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의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폭로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 타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왔는지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이 유튜브는 이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폭로 이 유튜버들은요.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뭐 현대판 의저, 홍길동 이렇게 이제 뭐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해왔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를 협박할 모의를 하면서 돈벌이에 활용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뭐 정의로운 척, 피해자를 생각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 뒤통수 세게 맞았다 이런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찌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당국 그다음에 관련 정부 기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국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네, 검찰은 찌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익명의 고발인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찌양에게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또 실제 돈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찌양 논란에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방심위는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 래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